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오늘 8월 1일장이 이제 8월장이 시작이 되었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늘 상당히 혼조세였습니다. 이게 사실 어저께 그 미장이 상당히 좋았고, 엔비디아는 10% 넘게 상승을 했고, 시간 외에서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 우리나라 장이 오늘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겠다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오전장에 그런 모습을 갭상으로 띄우면서 상당히 기분 좋게 스타트를 했는데, 이 기관계에서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압박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창구에서 엄청난 매도세가 나오면서 이렇게 다시 음봉을 만들고, 그리고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 오늘의 흐름을 분명 실망하신 분들이 있을 테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오늘의 이렇게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해서 끝났다고 볼 수는 없겠죠.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오늘의 흐름을, 오늘 나왔던 내용들 여러분들과 함께 또 어렵지 않게 읽어보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영상이 나중에라도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우리 댓글로도 삼성전자 화이팅, 긍정적인 댓글들, 우리 삼성전자 좀 힘 좀 내라고 긍정적인 댓글들도 하나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일단은 오늘 나왔던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파업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좀 빨리 끝날 것 같았었는데, 협상이 참 좋게 괜찮게 진행이 되어 갔었는데, 갑자기 막판에 파업 위로비로 200만 원을 달라는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요구에 이게 또 결렬이 되었죠. 내용을 간단하게만 빨리 말씀을 드려보자면, 삼성전자가 노조가 원했던 건 결국 노조 창립 기념일에 대한 유급 휴가 부여, 대상에 대한 0.5% 임금 인상, 그리고 성과급 산정 기준 개선, 파업 참여 노조원 임금 손실 보상 등을 요구를 했는데, 삼성전자에서도 전 직원 여가 포인트 50만 원 지급과 그 노조 총회, 이제 노조를 했던 그 시간 동안 유급 활동을 인정해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과급 산정 기준 개선 시 노조 의견을 수렴한다라고 하고, 연차 휴가 의무 사용 일수를 15일에서 10일로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를 했고, 여기에 따라서 좀 삼성전자가 그래도 노조의 의견을 좀 들어주는 듯한 모습으로 상당히 잘 진행이 되어 가다가, 막판에 갑자기 삼성 패밀리넷 포인트 2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급반전이 됐고, 여기에서 이제 결렬이 되었습니다. 이게 내 포인트가 뭐냐면, 그 삼성전자 안에서도 그 임직원들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 삼성전자의 제품을 살 수 있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임직원 안에서의 그런 쇼핑몰 안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그 포인트를 달라는 건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런 것들까지 요구를 하면서 결렬이 되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주가의 현재 상황에 크게 그렇게 또 지금 피해를 끼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하락을 나왔던 이유는 전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기관계에서 오후장 들어서 뭐 SK하이닉스도 그렇고요, 뭐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지금 대형주 중심으로 오후장에 기관들의 매도가 나갔거든요.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 보자면, 지금 자, 이거를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삼성전자 최근 5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이 메릴 린치, 그리고 맥커리 증권, UBS 증권과 같은 현재 외국계 창구들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우리 삼성전자로 쏠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따라 CLSA나 모건스탠리, BNP 파리바와 같은 이 외국계 창구들에서 이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도 나왔고 실적도 좋고 앞으로 기대감이 충분한데, 그런데 이 신한투자증권을 볼게요. 자, 신한투자증권이 오늘 이렇게나 많은 매도세, 상당히 많은 매도세에다가 지금 순 매도량이 약 300만 주 정도가 돼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전부터 공매도 세력들이 이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창구를 이용을 해서 주가를 누르려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좀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나오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기대를 해보는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주가를 누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지금 이 삼성전자 12단 HBM3 그리고 SK 하이닉스까지도 추월 가능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보면요,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고, 삼성전자가 결국 HBM뿐만 아니라 이런 D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까지 해서 앞으로의 가격 상승이 또 기대가 되고, 거기에 따른 더 큰 매출까지도 기대가 된다. 그런데 HBM3 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품질 인증을 받지는 못했지만 품질 인증을 받는다라는 가정하에 앞으로 이 수율까지도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수율이 맞춰지는 그 구간 내에서는 앞으로 삼성전자의 추격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추격이 상당히 빨라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차는 앞으로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앞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HBM으로도 이렇게 HBM으로도 매출과 영업이익을 더 크게 낼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HBM이 부각받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도 삼성전자는 압도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HBM까지도 장악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 갈등이 반사 이익으로 현재 삼성전자가 상당히 대안으로 중국에서도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에 기대를 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에 따라서 지금 중국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똥줄이 탔는지 이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TSMC에 엄청나게 많은 파운드리 주문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규제가 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앞으로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중심으로 중국 기술 기업들이 계속해서 또 삼성전자를 찾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결국 뭐예요? 삼성전자에 대한 또 호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현재 우리나라 기관계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를 더 높게 현재 형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증권가에서 나오는 이 목표가가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그래도 일단은 목표가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근사치는 분명히 가질 수는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고, 현재 HBM에 대한 좀 기대감이 계속해서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이 매출과 영업이익 추이가 뭐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나왔던 매출이 피크아웃이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게 정점이다, 절정이다 라고 말들을 하는데 절대 아니죠. 지금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들이, 그리고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그리고 HBM까지,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매출액 3분기에는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지금 최근에 이 채널을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채널을 형성해 나가면서 이게 대략 2022년 9월부터 저점을 찍고 형성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형성해 나가는 와중에 이 채널을 깨지 않는,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이 채널을 깨고 상방으로 크게 쏘는 날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때가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글로벌적인 시황적인 부분, 그리고 대통령 대선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9월에 있을 금리 인하가 현재 글로벌 증시에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칠지, 물론 호재이지만, 그렇지만 막상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만큼은 어느 정도의 침체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역사적으로 볼 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주가가 내려가죠. 자산시장이 다 하락을 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자산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동결이 되는 그 시점부터 조금씩 살아나죠. 그래서 이때 S&P 500이나 뭐 나스닥이나 여러 가지 지금 글로벌 증시들이 상당히 신고가 영역까지도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면 막상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신고가를 더 뚫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동결하는 기간 동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산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가 막상 진행이 되어가면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과열됐던 부분이 해소가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조정 구간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게 저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그 시점부터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저금리에 대한 동결이 있던 부분은 우리가 코로나 때 겪었던 이 정도의 상승폭까지도 또 노려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동결은 고금리 동결과 저금리 동결이 있는데, 이 저금리 동결을 우리는 앞으로 꼭 놓치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고금리 동결 동안 올라왔던 상승폭이 어느 정도 이렇게 형성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기간별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고점을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한 매도와 앞으로 또 우리가 전략과 시나리오를 잘 짜 나가면서 이끌어 나가야지, 이렇게 오늘 하루 변동폭, 오늘 뭐 기관이 팔았네, 오늘 또 상승 나왔다가 윗꼬리를 달았네,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된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의 흐름보다 앞으로를 더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전략과 시나리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짜 나가고 있는 이런 타점, 그리고 앞으로 또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매수 타점과 고점에서의 이런 매도 타점들까지도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갈 거고, 여기에 대한 시황 브리핑들까지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떻게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꽉 잡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아직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이라면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앞으로 이런 브리핑과 제가 드리는 타점들을 받아보실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제 번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2011-9671로 저한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점들 제가 소통해 나가면서, 그리고 장중에 나오는 이런 실시간 타점들, 그리고 제가 브리핑 해드리는 자료들, 이런 것들을 또 커뮤니티에서도 현재 소통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대한 링크,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타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저 박프로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번호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시면 되시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되시겠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끌어 나갑니다. 제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끌어 나가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은 필수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선물을 드릴 게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삼성이라고 문자 지금 먼저 써서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되겠고, 제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확률 높은 자리들, 우리가 단기로 혹은 중장기 스윙 관점으로 많은 종목들을 또 잡고 가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또 다르게 변동폭이 꽤 큰 종목들을 우리가 또 수익 볼 수 있는 구간들이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이 고점 신호와 눌림목 신호를, 그리고 이렇게 단기, 중기 스윙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식으로 우리는 세팅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런 눌림목과 고점 신호를 어떻게 알고 우리가 이런 파동적인 부분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 이런 자료와 교육 자료들도 제가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제가 드리는 이런 자료들까지도 꼭 보시고 이런 선물들까지도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먼저 이 번호로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시면 되시겠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이런 자료들까지도 꼭 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식하는 데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락장에서도 더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 타점입니다. 타점을, 이 상승 파동이 이뤄지는 가운데 이런 단기적인 상승 파동은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저점, 고점, 혹은 눌림목, 혹은 고점 신호,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단기 파동을 내가 트레이딩 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 파동을 트레이딩 할 것인가, 그리고 장기 파동이라면 내가 익절 범위와 손절 범위를 어떻게 둬야 하고, 단기 파동이라면 내가 또 4시간 보, 1시간 보, 혹은 캔들을 어떤 걸 봐야 하고, 익절 범위와 손절 범위를 어떤 식으로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다 공유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단기적인 흐름과 장기적인 이 손익 범위와 이 손익 비율만 알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선별해 나가면서 타점을 잡는데 정말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직접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면서 제가 지금 쌓아온 노하우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현재 주식시장 판에서 많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손익비와 앞으로 단기적인 장기적인 흐름만 알더라도 저는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파동의 구조적 위치,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항상 인지를 해야 되고요. 항상 상승 파동이 있다라고 하면 그 상승 파동 안에서는 또 이런 잠 파동에 대한 조정 파동이 나오는 것이고, 이 조정 파동 안에서도 단기적인 상승 파동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파동을 잘 이해하고 간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충분히 앞으로 우리가 뭐 100% 수익을 볼 수는 없겠지만, 그쵸? 100% 수익을 보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확률을 높여 나가고 여기에 대한 타점을 우리가 더 잘 잡고 나갈 수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자리들을 찾아 나간다라고 하면 결국 수익은 복리로 더 크게 쌓아 나갈 겁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 드릴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다 해놨으니까요,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 저항과 지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저항에 대한 천장이 뚫리면 상방 돌파,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고, 이게 뚫리면 돌파를 한다, 혹은 이게 뚫렸다가 돌파를 하고 다시 한번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응법, 그리고 새로운 눌림목 구간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저항대를 맞고 떨어질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눌림목을 다시 한번 잡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지지 구간은 이 저항 구간과는 또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주식을 정말 오랫동안 해왔는데, 여러 가지를 해와봤는데, 이게 좀 계속해서 손실이 난다, 아니면 내가 수익이 나는 게 정말 힘들다라고 하시면요, 여러분들 이것만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것만 좀 이해를 하고 가시더라도 저는 여러분들 분명 앞으로는 무조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은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이것보다 더 디테일한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드릴 거고, 혹시나 내가 현재 주린이다, 아니면 주식 초보다라고 하면 제가 따로 이렇게 우리 또 주식을 처음 접하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정리를 해놓은 PPT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장 도움이 되는 자료들, 그리고 주식의 기초 원리, 그리고 캔들 보는 법, 이평선 보는 법들까지도 여러분들께 다 설명을 해드리는 자료들, 이 모든 것들 다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찍은 이런 교육자료 동영상들까지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링크까지도 알려드릴 겁니다. 현재 이런 투자 종목에 대한 선정, 말씀드렸던 단기 스윙 중장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수익 내는 매도 타점,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법, 기본적인 파동의 이해와 같은, 여러분들이 페이퍼로만 보시면 또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오랫동안 고심하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자료들을 받아보시고 꼭 도움 받아보시고 스스로도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을 꼭 만들어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모든 자료들, 이 파동에 대한 자료, 그리고 주식 기초에 대한 자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동영상, 그리고 제가 이 검색식도 여러분들께 다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이 검색식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 이런 모든 자료들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상단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세요. 네,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자료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시겠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제가 이런 기법으로 실제로 수익을 많이 내고 있고,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셨던 것처럼 타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기업에 대한 시황, 그 기업에 대한 재료 모멘텀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돈을 버는 건요, 밑에서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주식의 기본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꼭 같이 공부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성투하는 그런 주식판을 더 재밌게 수익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010-2011-9671로 저에게 구독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에 대한 자료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저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